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지난 주말 공정을 37번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 오늘은 야당이 불공정의 대표 사례로 지적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섰습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특혜 의혹에 대해 침묵해왔었죠. 오늘 검찰 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미리 착석해 있던 다른 참석자들과 달리 추 장관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정면 돌파를 선언한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회의가 사실상 추 장관 힘 실어주기 대책회의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제2차 권력기관 전략회의 회의장에 들어섭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다른 참석자들은 행사 시작 5분 전 모두 자리에 앉았지만 추 장관만 보란 듯 대통령과 함께 입장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1년 7개월 만에 주재하는 회의에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을 인용하며 차질 없는 권력기관 개혁을 당부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있게 추진해 나갑시다. 문 대통령은 또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길 바란다며 공수처 출범에도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결론이 없는 중간점검 형식의 회의를 열어 추 장관을 부각시킨 데 대해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아들의 휴가 연장 특혜 의혹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을 여전히 신임한다는 메시지를 주려 했던 게 아니냐는 겁니다. 검찰개혁은 운명이라고 했던 추 장관은 회의 내내 문 대통령 발언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만전의 준비를 다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원 업무에 대한 보고도 있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국내 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며 국정원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힘 실어주기에 나서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단계인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야당의 추천 없이도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아예 법을 바꾸겠다며 강공에 나섰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9월 중에 이 공수처법에 따른 야당의 협조, 그것이 원활히 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대체입법을 통해서라도 공수처가 반드시 출범돼야 된다는.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6명 이상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정된 개정안은 여당 2명, 야당 2명 등 4명의 추천위원 추천 권한을 국회로 넘기도록 했습니다. 또 추천위원의 의결 정족수도 7명 중 6명 찬성에서 5명 찬성으로 낮췄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2명의 추천위원 추천권을 가진 야당의 견제 권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완벽한 공수처의 출범보다는 또 모두의 축복을 받는 공수처 출범보다는 빠른 스피디하게 공수처를 출범을 하고 여당에서 내세운 논리가 공수처장 임명에 야당에 비토권을 주겠다. 이 개정안대로 간다면 패스트 트랙의 논리가 깨진다. 민주당은 오늘 상정된 개정안을 다른 공수처법 개정안 2건과 함께 심의해 이번 달 내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그동안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하면 검찰의 힘을 빼는 검찰개혁으로 인식되어 왔죠. 그런데 이번엔 경찰이 반발하며 수갑 반납 시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최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 역대 법무부 장관들의 중요 정책 과제였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직접 언론 앞에서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검찰개혁이나 법무행정의 개혁은 우리 국민 전체의 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임자인 추미애 장관도 검찰 수사권 축소와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 동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고위공직자 수사처와 함께 검찰에서 떨어져 나오는 수사권의 최대 수혜 기관으로 지목돼 왔지만 정작 세부 방안이 법제화 직전인 상황에서 일선 경찰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60여 개 경찰서 직장협의회가 반발 성명을 발표했고 일부 현장 경찰관들은 항의의 뜻으로 수갑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가 구상한 조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영장만 받으면 종전처럼 계속해서 직접 수사할 수 있어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겁니다. 또 검찰이 마약 범죄나 사이버 범죄 등의 직접 수사권을 계속 갖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대통령령안을 사흘 뒤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경찰의 반발이 예상보다 강해 통과가 돼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여당 출신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인 추 장관의 아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도 이해 충돌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왜 조국 전 장관 때는 권익위가 이해 충돌을 인정했는지를 묻자 이 전임 위원장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권익위 판단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 관련 수사와 추 장관 사이 이해충돌이 없다는 권익위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을 적용했던 조국 전 장관 사례는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전직 위원장 탓을 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조국 장관과 지금 추미애 장관 똑같은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전직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가능성적인 일반론적인 권익위의 규정대로 절차를 진행했으면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똑같이 이해관계자는 이지만 직무 관련자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을 거죠? 그런 답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권익위의 원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원칙에 부합하는지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서 그 사안에 해당하는지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야당은 권익위가 추 장관과 조 전 장관의 사례에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위원장님의 이야기대로 그렇게 가면 범죄 혐의자한테 너 범죄 혐의를 한 거 있느냐라고 물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 방지법 마련과 조사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얘기만 되풀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